올해 9월 모의고사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읽으면 나오는데 어떤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필자가 원하는 게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I wish가 나옵니다. 나는 소망해.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필자의 목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소망해 너가 알기를 뭘 아냐면 우리는 지지하고 있다고 너를 뭐 항상 그래서 너는 첫 번째 유명한 뭐야 피겨 스케이터야 뭐로부터 우리 마을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뭐야 모두 너의 빅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봐봐 우리의 커뮤니티는 뭐야 너를 자랑스러워해 뭐 때문에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너가 뭐 메달을 땄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 출신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응원하려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안 읽으셔도 되고요. 한 중간 좀 넘어서 읽으면 답이 추론이 되기 때문에 밑에 부분까지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19번 보겠습니다. 19번에서는 이제 이 주인공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인공의 심경 변화를 드러내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풀 때는 한 위에 부분 첫 번째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 두 번째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심경의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 wondering이 나옵니다. 앤이라는 주인공은 그녀에게 접근했어. 이거 지금 분사구문이네요. 뭐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왜 그녀가 그를 부르는지를 궁금해하면서 그녀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감정은 뭐다? 궁금해했다라는 감정이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것도 지금 분사구문으로 나왔네요. 수동분사.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감정과 함께 채워지면서 애는 그녀에게 큰 허그를 주었다. 그러니까 애는 그녀에게 허그를 했다. 나왔네요. 그러면은 지금 허그를 했다라는 건 뭐야? 기쁘고 지금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궁금해했다가 나중에는 행복해졌다. 답 몇 번인가요?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20번 보겠습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별표 쓴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단락 문장 안에는 무조건 하나의 주제만 쓰인다. 한 가지 중심 내용만 쓰인다. 그러니까 이 주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다 적용이 되는데 하나의 이런 패러그래프 안에는 무조건 한 가지 주제만 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명심하시고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주제 문제를 첫 번째 볼 때는 연결사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특히 역접의 연결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쭉 보니까 뭐 딱히 연결사는 없네요. 제가 따로 이제 역접, 순접 연결사를 따로 정리해서 써놨거든요. 그래서 역접은 뭐냐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바뀌는 그런 연결사를 역접이라고 하고요. 순접은 뭐냐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바뀌지 않는 그대로 흐름이 흘러가는 그런 연결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영어 풀 때는 연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문화 안에서 유능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잘 알게 되는 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면 looking beyond behavior 그 행동들을 넘어서 보는 것을 의미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를 그 태도, 믿음, 가치들을 근데 어떤 가치야?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을 동기부여해 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동기부여해 주는 그런 가치, 믿음,
태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그러한 행동들을 넘어서 보는 것이 뭐다? 다른 문화를 유능하게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은 그 문화에 대한 태도, 믿음, 그런 가치들과 같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looking beyond,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 by ing 뭐뭐 하면서 보면서 뭐를 오직 그 어떤 시각적인 그 문화의 측면만 보면서 근데 그 시각적인 측면이 뭐다? 어떤 풍습, 옷, 뭐 음식 그리고 언어와 같은 이러한 어떤 비주얼적인 문화의 측면만 보면서 우리는 발전시킬 수 있어 뭐를? 근시안적인 관점 뭐에? 상호 문화적 이해의 어떤 근시안적인 것을 우리는 개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지 뭐에 불과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대요. 그럼 즉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풍습, 옷, 음악, 음식 그리고 언어와 같은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만 이해를 하면 근시안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시안적인 관점보다는 그 근시안적인 것을 넘어서는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지금 필자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까지는 뭐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는 뭐예요? 필자가 말하고자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공한다면 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상호작용적인 어떤 사업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다른 가치와 믿음을 갖고 있는 근데 뭐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이 질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넘어서야만 한다. 뭐를 그 표면을 어떤 표면이야?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 표면을 넘어서야만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시도하기 위해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도해야만 한다. 뭐를 보기 위해서, 뭐를 에드워드가 부른 뭐라고? 숨겨진 차원을 보기 위해서. 그럼 결국 다른 문화의 숨겨진 차원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근시안적인 어떤 그런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측면으로서의 문화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Looking beyond. 그 다음에 go below.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문화를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표면의 것들을,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더 우리가 넘어서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타문화 사람들과 교류를 잘하려면 그 문화의 뭐를 알아야 된다? 이면을 알아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측면과 어떤 근시안적인 관점을 버리고 그 문화의 이면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이네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 문제를 가야 되냐면 25번 문제부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쉬운 것부터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풀면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거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답이 4번 아니면 5번.
그 다음에 3번. 요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읽을 필요가 없고 아래에서부터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5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탑 그 4개의 유럽 국가래요. 가장 재생 가능한 에너지 어떤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언제? 2011년에서 2020년이네요. 그래서 보면은 독일,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몇 번부터 봐라? 5번부터 봐라. 그럼 보겠습니다.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능력 뭐에? 프랑스. 그럼 프랑스를 보면 됩니다. 여기 지금 프랑스가 있네요. 이 프랑스는 더 높다. 뭐보다? 이태리보다. 언제? 2011년과 2022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지금 이태리보다 프랑스가 높네요. 근데 2011년 보면은 프랑스가 이태리보다 낮기 때문에 5번은 답이 틀렸네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사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1970년대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말에 그는 바꿨다. 그의 흥미를 어디로? 그 역사의 분야 안으로. 그러면은 후반에 역사의 분야 안으로 관심을 돌렸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국제학술 협력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국제학술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F란 사람은 활발히 참여했다. 어디에? 국제학술 협력에. 그럼 4번? 맞네요. 그 다음에 한번 3번 보겠습니다. 3번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연구를 중단했다. 스탠포드 대학교가 나오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있네요. 스탠포드 대학교 거기에서 그는 계속해서 그의 일을 했다. 뭐를? 사회심리학을. 근데 여기서는 중단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밑에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예약은 방문 일주일 전까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예약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네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약은 온라인으로만 되어져야 한다. 적어도 너가 방문하기 하루 전이라고 나와 있죠. 하루 전입니다. 근데 선지에서는 일주일 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답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8번도 이제 이거는 일치하는 것을이라고 찾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선지부터. 참석자 중 일부만 강연자의 책을 무료로 받는다. 그럼 참석자를 찾아보면은 여기 단어가 있는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받을 것이다. 뭐를? 무료 카피본을. 뭐에? 어떤 렉처의 북을. 맞죠? 강연자의 책을 모든 참여자가 무료로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5번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강연 중에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수업 도중에. 그러면은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QR코드 한번 볼게. QR코드를 스캔해라. 채우기 위해 뭐를? 어떤 신청서를, 맞죠? 어떤 신청서 형식을 채우기 위해 QR코드를 뭐 해야 된다? 스캔해야 된다. 그럼 보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서를 뭐 해야 된다? 작성해야 된다. 답 몇 번이다? 3번이다. 바로 3번이 나오네요. 마지막 43번에서 45번 같은 경우도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쉽게 나오는 문제들부터 다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를 주는 문제들은 다 맞고 넘어가야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문제 풀이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먼저 접근할 때는 요거 이제 45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45번 보면은 이제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부터 지문 읽기 전에 먼저 읽고 어느 정도 내용 유추 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자꾸 이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내용을 유추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 E와 L은 유럽 여행 중이다. 아, 얘네가 유럽 여행 중인가 보구나. 그 다음에 L과 E는 리버풀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 다음에 E는 기차를 점심 식사 전에 타자고 말했다. 그 다음에 이 내셔널 갤러리는 반고흐의 어떤
뭐 선플라워가 없었다. 그 다음에 E는 방고 후에 선플라워를 좋아했다. 아, 대충 요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 런던에 있는 어떤 이 크로스 스테이션을 뭐 걸어가면서 E와 그리고 L은 이미 느꼈어. 뭘 느꼈어? 그들의 심장이 뭐 뛰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여행을 간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심장이 뛰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야? 두 번째 날이었어. 그들의 어떤 유럽의 썸머 트립에. 그리고 뭐야? 그들은 뭐 하기로 했어? 방문하기로 했어. 뭐에? 가장 유명한 아트 갤러리에 방문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들 두 명은 뭐 했어? 뭐야? 서두르기 시작했어. 뭐와 함께? 어떤 흥분과 함께.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여행을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니까 흥분하겠죠. 갑자기 이가 소리쳤어. 봐봐. 거기 있어. 우리는 마침내 어디 왔어? 내셔널 갤러리 왔대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내셔널 갤러리 왔나 봐요. 그래서 엘은 뭐 했어? 웃었어. 그리고 뭐 했어? 반응했어. 너의 꿈이 마침내 뭐 해졌다고? 이뤄졌다고. 엘이 너의 꿈이래. 그러면 엘은 여기서 6월은 엘이야? 이야? 여기선 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A는 뭐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2다. 맞죠? 그 다음에 일단은 B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B 앞부분부터 볼게. 야, 아직 희망을 잃지 마. 이거 맞나요? 지금 갤러리에 도착했는데 아직 희망을 잃지 말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일단 그 B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역접의 연결사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시실을 둘러본 후에, 검색한 후에 얘네가 지금 모든 전시실을 둘러봤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A에 연결되는 거는 무조건 뭐다? D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D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내셔널 갤러리에 바로 연결되죠.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가자마자 E는 알았어. 정확히 어디로 우리가 첫 번째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녀는 여기서는 뭐겠어? 이겠죠? 그 입니다. 그다음에 그녀는 잡았어. 누구를? L의 손을. 그리고 뭐였어? 그녀를 황급히 끌어서 뭐 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방고의 어떤 선플라워를. 이것은 뭐야? 이의 어떤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야. 그리고 영감 시켰어. 그녀를 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화가가 되기 위해서 뭐 영감을 주었대요. 그래서 L은 좋아해. 그가 사용한 것을 뭐해? 어떤 밝은 어떤 색감과 빛을. 그래서 그녀는 뭐야? 기다릴 수 없었어. 보는 것을 뭐에 그의 걸작을 직접. 그래서 이것은 뭐야? 너무 어메이징해. 뭐 하는 데 있어서 보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커뮤니케이트 했는지 뭐를 그의 감정을 어떤 감정이야? 어떤 고립된 감정과 그리고 어떤 외로운 감정을 어디 안에서 그의 작품 안에서 그러면서 그녀는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야? 이는 반고흐의 어떤 선플라워를 보기 위해서 너무 지금 들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D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C, B 둘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B가 나올 수 있나요? 아직 희망은 잃지 마. 말이 안 되죠. 그럼 뭐다? C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볼게. 그러나 모든 전시실을 둘러봤을 때 E와 L은 뭐였어? 반고흐의 어떤 걸작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뭐야? 반고흐 이 선플라워는 뭐야? 여기 있어야만 했대. 근데 어디 있지? 라고 E가 화나 보였대. 맞지? 왜? 자기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거 보질 못한 거야. 찾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화났죠. 그래서 그러나 L은 뭐 했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말했대. 너는 놓친 걸 거야. 뭐를? 그것에 대한 어떤 공지를. 그럼 여기선 C가 누구겠어요? 이겠죠. C입니다. 그 다음에 야 체크해야겠다. 뭐 내셔널 갤러리 앱을. 그리고 E가 체크했대. 이거를 빠르게. 그러고 나서 그녀는 뭐 했대요? 한숨 쉬었대요. 아, 선플라워는 여기 없네. 이것은 렌트 됐어. 어디에? 다른 갤러리에. 뭐? 특별한 전시를 위해서. 아,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이걸 체크를 못했다니. 그럼 여기서 D는 뭐예요? 이겠죠. 왜? 자기가 선플라워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자기가 체크를 못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I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D가 2네요. 그럼 답은 무조건 몇 번이다?
B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E가 아니라 L이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1번 봅시다. E와 L은 유럽 여행 중이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L은 E에게 리버풀로 가자고 제안했다. 일단 이거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읽은 데까지는. 그 다음에 3번 에밀리는 기차를, 이것도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내셔널 갤러리에는 방고의 선플라워가 없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에밀리는 방고의 선플라워를 좋아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4번, 5번 아니고 1번 아니네? 그럼 답은 2번, 3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43번은 무조건 몇 번이다? 5번이다. 그 다음에 44번은 무조건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럼 이제 45번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B로 가보겠습니다. 야, 아직 희망을 잃지 마. 야, 어떤 갤러리야? 이 특별한 어떤 전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엘이 지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가 대답했어. 뭐라고 대답했어? 그의 선플라워는 여전히 잉글랜드에 있어. 그러나 리버풀의 갤러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뭐래요? 야, 얼마나 걸려? 그러니까 그녀의 핸드폰으로 검색한 후에 엘은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 이거 2시간밖에 안 걸려. 기차 타고 리버풀까지. 그래서 다음 열차는 1시간 후에 떠난대. 야, 우리 그거 타는 게 어때? 그 다음에 뭐래요? 뭐야, 그 다음 뭐래? 이 생각을 고민한 후에 에밀리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안심하면서, 응. 대답했죠. 그러면 리버풀로 가자고 했는데, 이제 이가 가자고 대답을 했네요. 그러면은, 45번에는 엘이 이에게 리버풀로 가자고 제안했다. 이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겁니다. 주제 요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단락, 이 문장 안에는 무조건 하나의 주제, 한 가지 중심 내용만 쓰인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염두하고 주제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12번. 일단은 주제 요지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연결사 확인이다. 그래서 역접의 연결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보통 역접의 연결사 뒷부분이 주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2번에 쭉 보면은 뭐가 있어요? 가운데? 펫. 역접의 연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주제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염두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 역사적으로 그 세금 입법 이반자들은, 그러니까 세금 입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뭐야? 관심이 있었어. 어디에? 그 문제에. 경제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있었어. 그리고 덜 관심이 있었어. 어디에? 도덕적 문제에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조세법을 만드는 이반자들은 도덕보다는 경제에 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덕적 문제는 종종 밀려졌어. 어딜로? 사이드로 밀려났어. 어디 안에서? 입법적인 토론 안에서 사이드로 밀려났대. 그럼 뭐야? 도덕적인 건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분류되면서 너무 지나치게 논란이 많고요. 답하기에 너무 어렵고, 또는 최악의 경우 그 문제와 관련이 없다라고 인식이 된대요. 뭐가? 도덕적 문제가.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 조세 입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도덕보다는 경제를 더 신경 썼다. 도덕은 사이드로 푸시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벗이 나오는구나. 그럼 벗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덕적 문제, 이 조세의 이런 도덕적 문제는 뭐다? 매우 핵심이다. 뭐에 있어서? 그 세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도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관련이 없기보다는 도덕적 문제는 근본적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럼 뭐예요? 이 세금을 만들고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뺄 수가 없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는 뭐다? 근본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경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도덕이 더 중요하다. 도덕을 뺄 수는 없다. 라는 게 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겁니다. 세법을 만들 때 도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밑에를 안 읽었는데 밑에를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밑에를 읽을 필요가 없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네요. 한 단락 문장 안에는 무조건 하나의 주제만 쓰인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의 주제만 쓰입니다. 그 여기서 이 밑에 내용에서 뭐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연결사를 보면은 뭐 중간에 뭐 역접의 연결사가 없고 그냥 여기는 똑같은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한 단락 안에는 무조건 하나의 주제만 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밑에까지는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딱 5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보면은 일단 내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연결사, 특히 역접의 연결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라. 근데 여기서도 이 글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 역접의 연결사가 있네요. 그러고 나서 also moreover가 나오네. 이거 벗은 뭐였죠? 역접이었죠. also moreover는 뭐예요? 순접이에요. 그러면 이 글의 구조는 뭐냐면 이 위의 내용과 이 벗 뒤의 내용이 상반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 벗부터 뒤의 내용은 연결사가 순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을 염두를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연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적인 학습은 발생한다. 언제? 농부들이 기반을 줄 때 그들의 결정을 뭐해? 관찰해. 근데 어떤 관찰이야? 이득이 되는 정보.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이익이 되는 정보의 관찰에 기반을 둔 그런 농부들이 결정을 할 때 뭐예요? 환경적 학습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뭐 농부니까 뭐 농사를 짓겠죠. 아니면 뭐 농경일을 하겠죠. 이 농경일을 할 때 환경적 그 배움이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냐면 그 이익이 되는 정보의 관찰에 있어서 기반을 둔 그런 결정을 할 때 환경적 배움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농부들도 뭐 이득이 되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지만 환경적 발생 환경적 그 배움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농부겠죠. 농부는 아마 관찰할 거야. 뭐를? 그들 스스로의 것과 또는 이웃의 농장을 관찰할 거야. 그러나 이것은 뭐야? 경험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야? 그들이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뭐가 아니라 이웃의 그들 자체가 아니라 가이드로서 그들이 사용하는 뭐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그 농부가 뭐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거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해. 근데 그거는 뭐예요? 경험적 결과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 그들이 지침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뭐야? 그들이 지침으로 삼고 있는 거는 뭐예요? 경험적 결과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경험으로 얻는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본다. 뭘 봐? 어떤 농업 활동을 봐. 뭐로써? 실험으로써 본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농사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실험으로써 지금 농사 활동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농부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밭에 어떤 농작물을 심는데 그걸 당연히 그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슷한 개념으로 실험으로서 그들의 어떤 농업 활동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접근해요. 뭐를?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뭐로써? 상대적인 이점. 그리고 뭐래요? 양립성. 뭐와 함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자원과. 그러니까 그 원래 또 다른 그 밭에 다른 농작물이 있었는데 내가 새로운 농작물을 지을 때 그 기존에 그 있는 농작물과의 어떤 양립성이 있는지도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농작물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가능성도 판단을 한대요. 얼마나 잘 이것이 실험될 수 있는지 그것들과 함께.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농부는 농사를 짓는데 그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따지고 그 다음에 이 농사를 지을 때 이거를 일단은 실험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야, 기존의 작물과 잘 양립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시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그 시험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뭐라고 판명이 났어요? 진짜 문제라고 판명이 났대요. 그럼 결국은 시험 가능성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맞죠?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야? 농부들은 항상 뭐 하고 있어? 실험하고 있어. 그러나 그 일하고 있는 농장이니까 뭐야? 그들이 실험하고 있는 농장은 매우 흠이 많은 실험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이제 이 농작물을 심을 때 이게 제대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하고 있는 밭 자체가 뭐야? 결함이 있는 실험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험 가능성이란 게 결국에는 진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농부들은 만들 수 없어. 그런 통제된 상황의 전문적인 시험 구성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서? 그런 연구실 안에서.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렇게 완벽한 상황도 만들 수 없고요. 그 실험실 자체가 뭐예요? 결함이 많은 실험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문제로 판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 가능성은 뭐예요? 이게 경험적인 결과예요. 왜? 밭을 실험실로 보기 때문에 밭에다가 실험을 하면서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험적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농장 안에서 경험적인 관찰을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농부들은 어떤 그런 완벽한 실험실을 만들 수가 없고 어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연결사가 also가 되어 있고 moreover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까지는 굳이 다 안 읽어도 위에랑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법부터 나오기 때문에 밑에는 다 일관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굳이 밑에는 안 읽어봐도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답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한 문장 안에는 무조건 하나의 주제만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겁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문장 맨 앞에 나돌리 버들소 구문이 왔네요. 음악가와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그런 헌신된 음악 애호가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은 종종 말했대. 의견을 말했대. 어떤 의견이냐면 그 음악의 아름다움은 놓여 있대요. 어디 놓여 있대? 그 표현적인 벗어남 안에 놓여 있대요. 뭐로부터? 그 정확하게 정의된 악보로부터. 그 여기서 얘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정의된 악보로부터 표현적인 벗어남. 그러니까 악보대로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콘서트 퍼포먼스는 더 흥미롭게 되고 그리고 얻을 수 있어. 집중을 얻을 수 있어. 뭐로부터? 그 사실로부터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그것들은 뭐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를? 그 정보를. 근데 어떤 정보야? 인쇄된 어디에? 악보 안에 인쇄된. 그렇죠. 악보 안에 인쇄된 그 정보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면은 위에랑 같은 내용이에요. 악보대로 쳐라 치지 말아라. 악보대로 치지 말아라는 내용입니다. 그의 초창기 연구 어디에? 뮤지컬 퍼포먼스에 이 사람의 이 초창기 연구는.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연결사가 생략이 된 거야.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for example이 생략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갈식 구조로 여기 앞에 나오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 생략된 이런 예시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가 for example 이런 예를 들어라는 그런 접속사가 나오면 굉장히 좋지만 이런 식으로 생략이 돼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수능 지문 같은 경우는 이런 연구의 지문이 많기 때문에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는 발견했어. 뭐를? 그 뮤지션들은 오직 거의 플레이하지 않아. 두 개의 같은 음을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사람마다 그 음을 다르게 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같은 미터 구조 안에서 거기에는 넓은 잠재력이 있대요. 뭐에? 변화의 넓은 잠재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 다르다는 거야. 어디 안에서? 템포도 다르고 볼륨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퀄리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인토네이션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악보를 사람마다 다르게 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예시가
지금 앞에 주제문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는 굳이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정확히 정해진 악보를 사람마다 다 똑같이 연주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연주한다. 그러니까 몇 번이냐? 답 2번입니다. 절대 같지 않다. 그 다름의 가치 어디 안에서? 음악 퍼포먼스 안에서. 2번입니다. 이제 문법 문제로 갑니다. 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다 읽기보다는 읽기 전에 각각의 어떤 그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어떤 문법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다음에는 제가 디테일하게 문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봐봐. 첫 번째는 뭐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명사절 이런 식의 어떤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는지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한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만 존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동사 주어랑 수일치가 되었는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 이거는 이제 and나 or 또는 그런 연결사들이 나오는데 앞에 문장 구조랑 뒤에 문장 구조랑 같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완벽한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사구문. 이건 이제 능동으로 나오는지 수동으로 나오는지 ing로 시작하는지 pp로 시작하는지 그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형용사 부사 뭐 명사를 수식하는지 동사를 수식하는지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be 플러스 pp니까 뭐야? 수동태로 나왔네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를 판단하는 건데 뒤에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는데 지금 내가 아까 말했죠. 한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만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쫙 보면은 본동사가 뭐예요? requires가 본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learning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배우는 것 어떻게 선택하는지 뭐로부터? 대안으로부터. 그리고 그 결정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는 것은 요구한다. 이거 주어 자리에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명사 구주어가 나온 겁니다. 동사 자리에 명사구, 명사절이 나오면 동사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equires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생각보다 간단히 나오네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 앞에 무조건 지금 연결사가 있죠. 이 선지 앞에 무조건 연결사가 있으면 100% 이거는 등위 접속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랑 등위가 됐는지 판별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표시해놨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동사 목적어가 있네요.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지금 제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지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whether to 이거 의문사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의문사 다음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5번도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연결사인 although가 나오네요. 여기서는 although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A임에도 불구하고 B다. 그럼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B입니다. 그거를 명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현대 기술의 경이로움이 지금 provide A with B네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현대 기술의 경이로움이 제공해서 사람들에게 뭐를 기회를 여기서 Beyond the wildest dream이라고 나오죠. 이게 뜻이 뭐냐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이란 뜻이에요. 그럼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의 선조들에게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기회를 사람들한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 좋은 것들, 장점은 약화된다. 뭐에 의해서? 단점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현대 사회의 새로운 기술이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근데 그러한 기회와 장점들이 단점에 의해서 약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한 단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디아인데 그 누군가 그 선택을 한 그 누군가는 뭐야 집을 수 있어 뭐를? 그 가상의 확성기를 집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인터넷이야. 그리고 뭐야? 의견을 말할 수 있어. 뭐를? 어떠한 무한한 숫자의 주제에 있어서 뭐와 관계없이 그들의 자격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정보를 굉장히 쉽게 얻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에 대한 정보를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직업적 자격과는 관계가 없이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단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에 인터넷에서 거기에는 뭐가 없어? 규제가 없어. 어떤 규제냐면 프리벤트 프롬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죠. 그 뭐야?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걸 막을 수 없어. 뭐를?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규제가 없다라는 거죠. 맞죠? 유치원 선생님인데 유튜브에서 어떤 의학 충고를 봤어. 맞죠? 의학 충고를 봐갖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의견을 낼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그 의사가 제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이야? 안전하게 만드는 구조적 변화를 뭐에 있어서 너의 집에 있어서. 의사가 건설업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떤 건설적인 정보를 보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뭐다? 단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는 뭐야? 퍼뜨려질 수 있어. 뭐로써? 정보로써.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아. 뭐가 쉽지 않아? 두 개를 뭐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것도 맞죠? 이것은 특히 좌절시킬 수 있어. 누구를? 과학자들. 근데 어떤 과학자들이냐면 보냈어. 그들의 생애를 배우는데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를 그 세상의 세계의 복잡성을 그들 주변에 있는 맞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의 복잡성을 연구하는 게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러한 과학자들을 뭘 좌절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올리투 결국 뭐뭐하다 결국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일이 어떻게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그들의 경험이 뭐와 함께한 그 주제와 함께한 그들의 경험이 측정될 수 있어. 단 몇 분 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서 그걸 연구를 했는데 그 정보가 유튜브 짤로 1분이나 2분 짤로 나와. 그 일반인들은 그거를 보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몇 분 안에 측정되는 그런 주제를 가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자들은 좌절될까 안 될까?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평생을 공부했는데 일반인들은 1분이나 2분 안에 그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4번도 맞네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좌절은 뭐야? 이거 5번이 틀렸죠. 증폭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그 사실에 의해서 어떤 사실이야? 대중에게 그 둘 다 과학자들과 그 도전자들 여기서는 일반인들이죠. 동등하게 인정받는다.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떻게 동등한 신뢰로서.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과학자들이 동등한 신뢰를 가지고 이게 뭐 인정받는다라는 그 사실에 의해서 그러한 좌절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폭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답을 어떻게 맞히냐면은 제가 여기 적어놨죠. 답은 뭐냐면 이 중심 내용, 기준점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이 기준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그게 뭐다?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번 선지 앞에 이 문장이 보통 기준점이 되고 중심 내용이 됩니다. 이 기준점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한번 볼게. 식물들은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 그 재앙으로부터 더 빠르게 동물보다 회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필수적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소생하는 데 있어서 뭐해? 피해를 받은 환경에 소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얘기는 뭐예요? 식물은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왜 식물들은 가지냐 이러한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뭐 하는데 그 어떤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왜 능력을 가지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이것은 주로 뭐 때문이야? 그 동물과는 달리 그들은 재생시켜 뭐를 새로운 어떤 뭐 조직과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관과 그런 조직들을 재생시킨대요. 뭐 되네?
자기의 어떤 식물이 살아가는 내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식물들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의 기준점에 대한 내용은 뭐야? 제가 적어놨죠. 식물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게 기준점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나오면 그게 뭐다?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볼게. 이러한 능력,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능력이면 식물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러한 능력은 뭐 때문이야? 그 식물의 어떤 이것의 활동 때문이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수능이라 치면은 이 단어를 몰라도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짝대기가 나오면은 이 단어를 몰라도 이 단어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뜻이 뭐냐면은 분열 조직이란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는 뭐냐면은 짝대기 이거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미분화된 어떤 조직의 지역인데 어디 안에서 뿌리 안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 그 싹 안에서. 근데 그것은 어떤 특정 단서에 반응해서 뭐 할 수 있다? 새로운 어떤 티슈와 어떤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대요. 이게 뭐다? 이 단어를 지금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뭐야? 이거는 뭐야? 이러한 능력 때문에 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만약에 분열 조직이 피해 입지 않았어. 뭐 하는 동안 그 재난 기간 동안. 그러면 식물은 회복할 수 있어.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어. 뭐를? 그런 파괴되고 어떤 황폐한 환경을. 지금 2번도 식물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일관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너는 볼 수 있어. 이 현상을 어디에서 작은 스케일 안에서 거기서 나무 어떤 나무야? 번개에 의해서 어떤 공격받은 그 나무는 형성할 수 있어 새로운 가지를. 근데 그것은 자랄 수 있어 뭐로부터? 오래된 상처로부터. 이것도 뭐야? 식물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일관된 내용이죠. 4번이 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형태 안에서 어떤 형태야? 숲과 어떤 초원의 형태 안에서 식물은 규제할 수 있어. 뭐를? 그 어떤 물의 사이클링을 규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할 수 있어요. 화학적 구성을 뭐해? 그 대기의 화학적 구성을. 이게 지금 식물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단가요? 아닙니다. 이 4번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한번 5번 봐볼게. 뭐 외에도 어떤 재생산과 그 식물의 재발화 외에도 교란된 지역은 또한 회복할 수 있다. 뭐? 다시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 답은 4번이 답입니다.